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자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음모론자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로 간주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선전선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1년 러시아 선거에 있어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과 행정부는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3일간에 걸친 러시아의 연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푸틴을 지지하는 통합당이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적인 표준 기금인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이라는 국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야당과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였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는 또한 독자적인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압박을 하여 왔으며 선거 청년단체가 선거를 창관하는 것을 저지하며 창관하지 못하게 하여 공정선거의 필수 조건인 투명성을 훼손하였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나레이티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러시아 푸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식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남한 것에 대하여 지금 탓만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부터 먼저 선거 청년성과 투명성을 밝혀야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소 소장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SEC 의장이었던 크레이턴이 원래는 2017년 증권거래소 소장을 맡을 때부터 많은 말썽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설리번 앤 크로멜 회사의 파트너로 일을 하였으며 또한 그의 절친인 심슨 대처의 파트너 윌리엄 힘맨과도 둘이 공조를 하여 증권시장을 많이 교란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리플에 의하여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의 내용은 바로 암호화폐 사건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비환경보전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7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력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는데 화폐 기능의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리플이 개발한 XRP가 있었습니다. XRP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통화결제 수단으로 곽광을 받기 시작하자 이 클레이턴과 윌리엄 힘먼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작년 연말에 인터뷰에 나와서 XRP는 통화가 아닙니다라고 하여 하루아침에 XRP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XRP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11시간 만에 자기는 그 위원장직을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11시간짜리 소송 사건입니다. 오늘 리플이 다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배가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리플은 시장의 가치가 폭락을 하였으며 그때 당시에 리플에 원 리버사이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10억 달러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폭락한 시장에서. 그리하여 이 헤지펀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이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클레이턴과 힘먼은 중국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리플 연구소의 XRP를 저가로 만든 다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장에서 활성화를 저지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암호화폐 결제 수단인 알리페이가 뉴욕에 들어와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과거 행적을 바라다 보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둘의 공로가 지대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친중 성격의 금융가들로서 특히 클레이턴의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400만 달러의 투자 수익을 받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4만 달러가 아니고 400만 달러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미국의 이 금융계가 완전 중국의 하수인이 되어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지지율이 4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권 1년 미만에 40%대를 기록한 대통령은 최근에 조 바이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 바이든의 모든 것이 바로 한국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맨 처음에 취임을 하여 치매설이 많이 돌았죠. 책상을 타고 넘는다든가 이런 것과 같이 조 바이든이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치매에 가까운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한국의 갤럽과는 다른 갤럽입니다. 미국 갤럽이 원래 갤럽이고 한국의 갤럽은 코리아 갤럽이라고 하여 이름을 따간 것이죠. 연관성은 없지만 갤럽 발표의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친중의 미국 대통령과 친중의 한국 대통령이 하는 행보가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죠. 그러면 이것을 중국의 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이 각본을 써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베버리 힐스 모금운동에 욕을 얻어먹더니 이제는 제정신이 아닌지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의 중간선거 관련 모금 행사에 연사로 나서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10월 18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리는 리즈 체니 지원 모금 행사에 연사로 나설 사람의 리스트가 오늘 입수가 되었는데 그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은 리즈 체니의 아버지인 딕 체니가 부통령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화당 내에서 반 리즈 체니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반 트럼프, 네버 트럼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리즈 체니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부시 전직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먹이기 위하여 리즈 체니를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는 공화당 전체에 대하여 지금 배신이요 공화당 전체 당원들에 대한 배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오늘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닷새마다 한 명의 경관이 사망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불고 있는 디펀딩 폴리스의 결과로 경관이 현장을 출동하면 그 뒤를 봐줄 경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고 염려하는 기자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경찰을 지원할 사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경찰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지원이 줄게 되겠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머리 좋은 천재 빌 게이츠입니다. MSNBC 기자가 빌 게이츠에게 직구전 질문을 하나 하였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는 아주 친한 관계였고 또한 그 섬에도 자주 놀러 갔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의 개인 제트 비행기 또는 회장님의 개인 제트 비행기를 타고 자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빌 게이츠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는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죽었죠. 교도소 특별구금시설에서 목 매달 때 하나 없는데 앉아있던 의자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만화 같은 자살 소동이 있었죠. 이 대답을 함으로써 빌 게이츠가 다른 모든 질문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질문을 하던 기자도 어안이 벙벙하여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바라던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고 다른 대답을 기대하던 질문이었는데 그 모든 질문을 이 한마디로 다 잘라버린 빌 게이츠의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쌍계 비지떡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비영리 재단법인에 의하여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닭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수많은 식품점과 또 식품 체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을 연구한 결과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닭의 90% 이상이 흰줄무늬병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흰줄무늬병이라고 하는 것은 닭이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닭을 빨리 살찌우기 위하여 가둬놓고 사료를 주게 되면 닭이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육질이 빨리 불어나며 또한 육질 속에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방이 닭의 단백질 사이에 흰줄과 같이 발생하는 것을 흰줄무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월마트의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닭의 95% 이상이 전부 흰줄무늬병이 있는 닭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병은 아니지만 흰줄무늬가 있으면 그만큼 닭의 지방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닭 한 마리 제대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